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2025년 7월 30일자 글로벌 증시와 주요 이슈 리포트입니다. 복잡한 시장 상황 속에서 핵심 정보를 좀 빠르게 파악하고 싶으신 당신을 위해서 중요한 내용만 뽑아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목표는 이 자료를 통해 시장의 큰 흐름, 그리고 좀 주목할 만한 변수들을 이해하는 겁니다. 바로 미국 증시 얘기부터 해볼까요? S&P 500이랑 다우지수는 좀 내렸는데 나스닥은 또 소폭 올랐어요. 혼조세였죠. 연준 결정도 있었고 또 무역 관련 이슈도 있었는데 자, 이걸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먼저 미국 주요 지수부터 좀 볼게요. S&P 500은 0.1% 내려서 6,362.90, 사상 최고치 행진을 여기서 멈췄고요. 다우존스도 0.4% 하락해서 44,461.28. 반면에 나스닥은 0.1% 올라서 21,129.67로 마감했단 말이죠. 이런 차이, 이거 어디 나온 걸까요? 네, 그게 바로 기술주 실적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그 메타랑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아주 좋았어요. 이게 기술 섹터를 딱 받쳐줬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익 증가를 보였고요. 메타 같은 경우는 AI 투자 전략, 이걸 강조하면서 시장에서 되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거든요. 아, 빅테크가 힘을 냈군요. 네, 그렇죠. 근데 모든 종목이 다 좋았던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월풀은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확 떨어졌고 유나이티드 헬스도 연간 이익 전망치를 낮췄어요. 반대로 휴메나라던가 일렉트로닉 아츠 같은 곳은 실적이 좋아서 오르고, 그러니까 업종별로 차이가 아주 뚜렷했습니다. 그렇군요. 기술주는 좋은데 다른 쪽은 좀 부진하고. 경제 지표란 연준 움직임도 중요했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연준이 기준금리를 4.25에서 4.50%로 동결했는데 두 명의 위원이 금리 인하를 주장했다는 거잖아요. 처음으로 의견이 갈린 거죠. 맞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변화 신호일 수 있어요. 파월 의장은 물론 9월 인하 가능성은 낮다. 여전히 데이터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강조는 했지만요. 네. 어쨌든 이런 이견 노출 때문에 시장의 9월 금리 인하 기대치가 확 낮아졌어요. 원래 한 65% 정도 됐는데 지금은 뭐 48에서 57% 수준. 그 정도로 내려갔습니다. 데이터를 보겠다 했는데 그 데이터라는 게 참 해석하기가 묘해졌어요. 2분기 GDP 성장률은 연율 3%로 발표돼서 숫자만 보면 괜찮은데 까보니까 수입 감소 영향이 커서 실제 수요는 약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고요. 네, 그렇죠. 근데 또 ADP 민간 고용은 10만 4천 건 증가해서 예상치 6만 4천 건을 훨씬 웃돌고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하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상반된 지표들이 막 섞여 나오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판단하기가 정말 어려울 거예요. GDP는 수입이 줄어서 숫자가 잘 나온 면이 있는데 고용은 또 예상보다 훨씬 뜨겁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런 상반된 지표들이 공존한다는 바로 그 사실이죠. 연준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또 시장을 흔든 큰 변수가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EU, 중국, 한국, 인도, 브라질 등등 여기에 15%에서 많게는 50%까지 고율 관세를 물리겠다.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한국은 15%고요. 네, 이게 발표되자마자 구리 같은 원자재 가격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앞으로 수입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의 경우는 15% 관세를 협상을 통해 도입하되 일부 대미 수출품은 면세 혜택을 좀 받고 그 대신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하고 또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수입을 약속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됐죠. 아, 조건이 붙었군요. 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면 결국 글로벌 공급망이랑 인플레이션 전망의 불확실성을 더 키우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미국발 이슈가 정말 큰 영향을 미치네요. 다른 나라들 상황은 좀 어땠나요? 아시아 증시는 상하이가 0.5%, 서울이 0.8% 오르는 등 대체로 좀 괜찮았어요. 근데 유럽 증시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 소식도 있고 또 경제 지표도 좀 엇갈렸거든요. 독일은 성장 둔화, 프랑스는 양호 이러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전체적인 글로벌 주가지수 MSCI 지수를 보면 위험 회피 심리랑 달러 강세 영향으로 약세로 전환했고요. 아, 달러 강세. 그 얘기도 좀 해와야겠네요. 네, 맞아요. 미 달러 인덱스 DXY라고 하죠. 이게 98.7에서 99 수준에서 계속 강세를 유지하면서 올해 최고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나 금리 기대 변화 이런 걸 반영하는 거죠.
반면에 금 가격은 온스당 한 3,277달러 정도로 약간 내렸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34%나 높은 수준입니다. 여전히 높아요. 유가는 WTI 기준으로 81달러, 브렌트유는 85달러 선인데 공급 감소 우려랑 수요 기대감이 같이 작용하면서 한 달 새에 13%나 올랐어요. 와, 유가도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과연 이런 달러 강세랑 유가 상승세가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주목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당신의 입장에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미국 시장은 혼조세 속에서 기술주가 선방했지만 전반적인 불안감은 여전하고 연준은 신중 모드인데 내부 의견은 갈리고 무역 긴장은 높아지고 있고 달러는 강세를 보이는 상황. 참 복잡하네요. 네, 그래서 핵심은 차별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한 기술주와 부진한 다른 섹터들, 견조한 고용 지표와 약할 수 있는 실물 수요, 또 금리는 동결됐는데 무역 갈등은 고조되고 이렇게 상반된 요소들이 계속 혼재돼 있는 거죠. 기술주의 실적 모멘텀은 당분간 유효해 보이긴 합니다만 정책 리스크, 그러니까 무역 문제나 금리 관련 변수가 언제든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은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네, 오늘 리포트를 통해서 현재 시장의 주요 흐름 또 핵심 변수들을 짚어봤습니다. 계속 주시해야 할 부분이 참 많네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엇갈리는 신호들, 그러니까 강력한 기술주 실적과 다른 분야의 잠재적 둔화 가능성, 그리고 고조되는 무역 긴장, 이런 상황 속에서 경제의 회복력과 위험에 대한 당신의 관점은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이 정보를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